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선생님들께 이제 유아임용 최신 경향 2차 대비 과정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대비 과정 역시 이제 사실은 시리즈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2차를 이제 이미 시험을 응시해 보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2차를 응시해 보지는 않으셨던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2차를 응시하셨던 많은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합격 후 1차 합격 후에 한 달 만에 2차 시험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서 2차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셔봤지만은 스터디를 통해서 2차가 커버가 되셨습니까? 다 같이 헤매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스터디 구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자, 수험가에서 떠도는 기출문제대로 2차 시험이 정말 그렇게 출제되었습니까? 아마 시험에 응시하셨던 선생님들은 그게 다 아니었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지선 교수는 일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인력풀에 속해 있는 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먼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이제 소식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차츰 1차 시험에서 선발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2차 시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전에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1차 시험보다는 차츰 앞으로는 2차 시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점차 1차 선발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1.5배를 뽑고 있지만 향후 2배, 3배 이렇게 늘려서 1차 시험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으로는 2차를 통해서 걸러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2차 시험의 경우에 시도별 특성을 강화해서 시도별로 원하는 인재를 뽑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더욱더 막막하기도 하고 게다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우리가 고시문은 외웠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놀이중심, 유아중심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수업 실현이라든지 면접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선생님들 2차를 지도를 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과연 자유놀이가 무엇인지 많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1차를 이미 붙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자유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꼭 준비해야 돼? 이런 의구심을 많이 품으시는 경우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출제위원 인력풀에 속한 교수로서 앞으로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지도를 해드렸습니다. 자유놀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시험 경향대로 지도를 해드렸어요. 자유놀이, 유아중심,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유아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면접도 그렇고 수업 실현도 준비를 다 시켜드렸더니 제 이제 강의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선생님들도 혹가다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변화에 부응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수업을 해야 돼?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 보신 이후에는 저한테 문자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시켜드린 방향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 실현을 하면서 당황하지 않았다, 감사하다 이런 편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감사 편지라든지 시험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응해서 2차 시험 코스를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2차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1단계에서는 철저한 이론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론 강의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실제로 이제 수업 실현,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나눔, 면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 강의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론 강의를 하고요. 먼저 모든 코스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론 강의를 하고
이론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론 강의를 하면서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일단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 강의를 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보통 이제 그 강의마다 다르겠지만 한 강의마다 2, 3회 정도의 피드백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면 이론 강의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처음에 이제 활동 중심 수업이 있을 겁니다. 활동 중심 수업 실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놀이 수업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업 실현입니다. 수업 실현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 강의를 또 할 겁니다. 과정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과정안 다음에 이제 수업 나눔 성찰 질문 요것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 미음은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자, 면접도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유아교육 전반, 교육 전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시책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 시책은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1차 시험 끝난 이후에 시책은 시도별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활동 수업, 자유놀이 요게 각각의 하나의 과정으로 다 구성이 될 거고요. 이 과정마다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는 이론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2차는 이제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이론 또 공부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하면서 이 이론 강의 때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활동 중심 수업, 자유놀이 수업, 과정안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눔, 면접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정하는 동영상이 아니고 과정안을 짠 거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론 강의의 피드백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활동 중심 수업 촬영하다가 안 되면 다시 찍고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3번, 4번 해보다가 문제도 미리 받고 한참 생각해서 또 수업을 하시고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연습 과정을 제가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과정별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론 수업 안에는 피드백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뭐가 있냐 하면 각각의 과정별로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자, 실전 모의고사 각각의 과정별로 과정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아요. 활동 수업, 자유놀이 수업, 그다음에 과정안, 수업 나눔, 그다음에 면접 요 각각의 과정별로 다 실전 모의고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는 뭐냐 하면 범위는 그 대신 정해드리죠. 실전 모의고사지만 범위를 정해드리는 실전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활동 중심, 활동 수업 실전 모의고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줌으로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다 정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저랑 시간 약속을 정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수강생 수나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100% 선생님들이 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제가 선생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같이 조율을 좀 할 수 있는 한 해가지고 이제 줌을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소를 발송해 드려요. 줌 주소를.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약속된 시간에 줌 주소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실전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그 강의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실전 모의고사 시간이 딱 되면은 선생님들이 입장하셨을 때 시험 문제를 딱 드립니다. 그럼 그 시험 문제를 보고 각 시도별로 구상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구상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뭐 서울, 인천, 부산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시도별 시간에 맞게 수업 시간을 하시면 제가 그걸 봅니다. 보고 있다가 이제 시험 시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종료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수업 종료된 다음에 수업 실현 종료된 다음에 그거를 보고 평가를 다 해드립니다. 평가를 해서
수업이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채점표 드립니다. 채점표.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감점, 어떤 부분은 잘했고 이렇게 해서 총점 몇 점 이렇게 해서 딱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총평도 해드립니다. 선생님은 이런 부분은 잘하셨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만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실전하고 똑같게 단지 이제 이 실전 모의고사는 진도별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일단 요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실제와 동일한 2차 실전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 피드백, 그 다음에 채점 기준도 말씀드리고 점수 산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랑 전화 통화를 하시기도 하고 자상한 개인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있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막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이제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시로 운영하는 반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시로 운영하는 반은 뭐냐 하면 계속 상시로 운영되는 실전 모의고사 반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실전 모의고사는 그 진도별이나 마찬가지죠. 범위를 정해드리는 거예요. 활동 수업만 실전 모의고사 합니다. 면접만 실전 모의고사 합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시험처럼. 진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만나는 그런 시험처럼 실전 모의고사를 진짜 시험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날 면접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날 수업실은 또 활동이 나올지 자유놀이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교수학습 과정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줌으로 연중상시 진행합니다. 연중상시. 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거 너무 불안해서 지금 1월 달에 연습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도 계실 수 있잖아요. 2월 달에 나는 이거 정말 연습 많이 할 거야 이런 선생님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응시하시는 그 지원에 따라서 이거는 이 실전 모의고사 연중 상시로 열립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차 시험을 대비하는 선생님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하고 시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 요거는 밤에도 할 수 있고 주말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하고 선생님하고 다른 수험생 선생님들하고 시간이 맞을 때 밤에도 밤 10시에도 할 수 있고 밤 11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지방에 계신 선생님 뭐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실제하고 비슷한 모의고사를 좀 여러 번 보고 싶다. 평소에 이 장점은 뭐냐면 현장에 갔을 때 진짜 시험에서 떨리지 않아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론 강의에서 동영상 선생님들이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제가 피드백 해드리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미리 보고 다 구상을 한참 2시간 구상해가지고 수업 과정안 만들고 그 다음에 2시간 구상해가지고 수업 연습해보고 안 되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하고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실전 모의고사는 진짜 즉석에서 딱 그쵸? 면접도 어떻게 됩니까? 구상형은 진짜 구상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즉답형은 즉시 답변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전하고 똑같아서 내 장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요런 시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러면 해보실 수 있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와 상관없이 줌으로 실제 시험과 동일한 모의고사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지를 받은 다음에 구상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면접 보고 실현하고 이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채점표, 피드백 이런 거 다 배부해 드리고요. 개인별 장단점에 부합하는 그런 고득점 전략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때는 지역별로 다 지역 상황에 맞게 해드립니다. 서울 기준, 인천 기준, 부산 기준에 다 맞게 해드려요. 전국에 맞게 해드립니다. 자, 요 과정을 좀 응시하시고자 하실 때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좀 주셔야 저하고 좀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자,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 실전 모의고사는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실현 수업 나눔 면접 모두가 다 포함되는 연중상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요거 1년 내내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상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 번 해봤더니 또 해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 있으실 수 있잖아요. 요 지금 연중상시 운영되는 2차 실전 모의고사 안에는 뭐뭐가 포함되냐 하면은 수업 실현 2번입니다.
수업 실현 2회, 그다음에 면접 1회예요. 면접 1회.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실현 2회 안에는 지역별로 다른 교수학습 과정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잖아요. 있는 곳은 합니다. 없는 곳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나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잖아요. 수업 나눔이 있는 곳은 수업 나눔 세트예요. 같이 포함이 되고 수업 나눔이 없는 곳은 당연히 수업 나눔은 안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하고 면접 요거를 그 지역 상황에 맞게끔 문제 수도 구상형, 즉답형 요거 지역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 문제 수에 맞게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실현 2회, 면접 1회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한번 봤더니 나 매월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계속 문제가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는 선생님, 두 번 보시는 선생님, 세 번 보시는 선생님 횟수에 따라서 문제가 계속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10번 보신다 이러면은 10번 다 다른 문제가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 범위는 이제 실제 시험처럼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서 달라요. 자유놀이가 나갈 수도 있고, 활동이 나갈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자, 수업 실현 안에는, 수업 실현 2회, 면접 1회,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의 장점은 뭐냐면, 실전에서 전혀 떨지 않고, 자신의 순발력, 실력 이런 것들을 100% 차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정은 어떤 과정들이냐 하면, 자, 다른 과정, 그 이외의 다른 과정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중 상시 운영하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요. 자, 다음 과정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 누리 과정에 기초한 활동 수업이 있습니다. 활동 수업. 이 활동 수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반, 실전 모의고사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죠. 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2차 지도를 해보니까 자유놀이가 뭔지 활동이 뭔지 이 개념부터 잘 정립이 안 되신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활동은 뭐냐면 교사가 계획한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놀이는 유아로부터 발현된 놀이로 구성된 수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 수업은 교사가 계획한 수업이에요. 하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의하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 수업은 왜 하는 겁니까?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활동 수업이라 할지라도 유아 중심 활동 수업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과 실전 모의고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이론반 따로 실전 모의고사반 따로 수강 신청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론만 필요하신 선생님은 이론만 수강 신청하시고 이 안에도 피드백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과제를 미리 드리면 그 과제를 보고 동영상을 녹화한 후에 전송하시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하고 똑같이 즉석에서 문제를 받아보셔서 즉석에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범위를 한정하죠. 여긴 자유놀이는 안 나옵니다. 그냥 활동 수업만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채점표, 평가 점수, 피드백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자꾸 보시게 되면은 실전에서 떨지 않고 자신의 순발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2차 시험 보신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갔더니 너무너무 떨려갖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요. 시험 끝나고 와보니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자, 실제로 많이 해보시면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전에 가서도 순발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수업의 내용은 뭐냐면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게임, 토론, 동국, 음악, 미술, 대소, 집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론을 공부를 하시는데 이 이론이 과거의 2007, 2015 누리과정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접목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론을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몇 개 드릴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수업 실현하셔가지고 저한테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활동 수업 세트입니다. 활동 수업 세트.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수강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유놀이 수업 세트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역시 이론반, 실전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론반 같은 경우에는 자유놀이 이론하고 자유놀이 수업 사례. 자유놀이는 만능틀이 없다지만 만능틀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매뉴얼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제가 이런 거 다 드릴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놀이 들여다보기, 놀이 실행, 놀이 평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거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린 다음에 문제를 드리면 그 문제대로 동영상을 녹화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인별 맞춤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론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반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반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실전 모의고사반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 범위는 자유놀이로 한정을 하고요. 자유놀이로 한정을 한 다음에 요 자유놀이를 실전하고 동일하게 시험 보는 거예요. 역시 제가 채점표, 평가 점수, 피드백 제공해 드립니다. 자유놀이 세트고 수강 신청은 따로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론하고 나는 그냥 내가 좀 연습해가지고 녹화해서 이지성 교사한테 보내가지고 난 피드백 받을래. 이런 선생님은 요거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난 이론은 안 해도 괜찮아. 이론은 내가 좀 아니까 이제 그냥 실전하고 똑같이 해볼래. 이런 선생님들은 요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놀이 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 세트예요. 반성적 나눔하고 성찰 요거가 중요한 그런 또 시도가 있잖아요. 이거 따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수업 성찰과 나눔을 위한 관련 이론을 쭉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은 수업 성찰 같은 경우에도 수업을 분석하는 틀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분석의 틀, 수업 반성의 틀, 수업 이론 요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이제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적인 입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이론 뭐 요거하고 좀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관련 필요한 것들만 이건 이론을 막 심도 있게 공부하는 반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잘하기 위한 꼭 필요한 이론들을 공부하는 반이기 때문에 이론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대체로 이론반은 오후 1시부터 5시 요 사이에 이루어질 거고 여기 매주 화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해놨지만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구체적인 날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오후 1시부터 1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요 시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실전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찰 과제를 제가 드리면 성찰 과제를 이제 동영상 녹화한 후에 전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경우에는 수업을 같이 드려요. 근데 제가 수업 피드백은 안 해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성찰 과제에 대한 요 피드백만 해드립니다. 성찰이나 나눔만 피드백을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업하고 성찰을 같이 과제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채점 포커스는 성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수업을 보니까 꼭 필요한 얘기는 해드리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수업은 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찰에만 포커스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도 간략하게 피드백은 좀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즉석에서 문제를 받아서 수업 실현한 후에 성찰과 나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찰을 먼저 하는 지역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은 수강생별 개별 통보입니다. 이제 수강 신청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그때의 어떤 수강생 수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같이 협의해서 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 세트예요. 이 역시 교수학습 과정안 제가 이론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활동 수업도 있고 자유놀이도 있어요. 자꾸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자유놀이랑 활동이 아예 구별이 안 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활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사가 계획한 수업이 활동이에요. 자유놀이는 자연 발생적인 발현적인 놀이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놀이 발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도입, 전개, 정리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수업이 됐든지 간에 도입, 전개, 정리로 막 구성을 다 하시는데 자유놀이는 그게 출발부터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놀이가 될지 활동이 될지 요거를 수업을 봐서 교수학습 과정안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활동도 활동 주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제를 부과하고 선생님들께서 과정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1:1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자,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즉석에서 문제를 받아서
과정은 작성하시는 거예요. 구상시간 시도별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아가지고 이것도 다 줌으로 이루어집니다. 줌으로 이루어져서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구상실로 이동하세요. 구상실로 이동해서 구상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제출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채점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채점표, 평가점수, 피드백 제공해 드립니다. 실전에서 떨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면접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시도별 시책은 안 들어갑니다. 시도별 시책은 나중에 할 거예요. 시책이 또 중간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해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책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때 6월에 실시하는 그런 요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주제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면접 주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 준비 다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그런 주제들로 타이트하게 구성해서 2번 정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구상형, 즉답형 문제 다 정리해드리고 최근에 사회적인 쟁점별 그런 이론 다 정리해드린 후에 제가 문제 내드려요. 그러면 이 모의 면접 주제를 제가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미리 문제를 받으셨다가 즉답형, 구상형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한테 녹화해서 보내시면 제가 1대1 피드백 해드립니다. 세부 계획서에 요게 이제 몇 번인지 이런 거 다 넣어서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별 만점 면접 역시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즉석에서 문제를 받아서 면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11월에서 1월이죠. 11, 12일 뭐 요렇게까지 되겠죠. 그때 이론반하고 면접 같은 경우에 이론반하고 지역별 최종 실전 모의고사반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만 이건 시책 세트예요. 시책 세트. 각 시도별 시책 제가 강의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별 시책이지만 난 서울이니까 부산 건 몰라도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전국을 다 보면 서울이 이래서 이거 강조하고 있구나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각 시도별 다 보면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나오고 각 시도별 흐름 속에서 우리 시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책 정리만 쭉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최종 시책만 면접에서 시책만 물어볼 거예요. 요 시책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자, 요거 11월 이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실전 모의고사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8회입니다. 총 8회.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만 응시하실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수업 5회, 그 다음에 면접 3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똑같이 구성해서 지역별 기준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좀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2차의 중요성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1차를 쉽게 하고 2차에서 정말로 가르겠다 이런 흐름이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점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 난 2차 하겠다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셨다면 글쎄 제가 그렇게 결심하시는 선생님 본 적은 없지만 이제 2차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 1차를 붙으신 선생님들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1차 붙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1차 붙었는데 정말 1차 붙었는데 2차가 너무나 큰 벽이 되었다면 이제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은 1차에 실패했을 때만큼이나 큰 절망감입니다. 따라서 저 이지성 교수는 선생님들께 그러한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1차와 함께 2차를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에 임박해서 2차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름 이후에는 1차에 다시 몰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놀이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수업 실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이 활동이냐, 그죠? 이것이 활동이냐 아니면 자유놀이냐 이게 너무 이렇게 구분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동은 교사 중심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놀이는 무엇입니까?
유아 중심의, 유아로부터 발현된 그런 놀이예요. 전혀 다릅니다. 활동 중심의 수업이냐 자유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자유놀이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몰입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몰입 이론. 칙센트 미하이가 얘기한 몰입 이론이 있어요. 유아들이 놀이에 막 몰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유놀이를 설명하는 이론 또 뭐가 있습니까?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자,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놀이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활동 수업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 들레즈의 이론이 있습니다. 들레즈의 이론 중에 그죠? 들레즈 이제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들레즈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수목 모델과 그죠? 리좀적 모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리좀적 모델은 뭐냐 하면은 원인과 결과와 과정이 명백하지 않은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목 모델은 뿌리, 줄기, 나뭇잎, 열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가 명백한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겁니까? 과거의 활동 수업이에요. 교사가 계획한 수업입니다. 그런데 자유놀이는 어떤 것입니까? 자유놀이는 리좀적 모델이에요. 들레즈가 얘기했던 리좀적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유놀이를 하라 그랬는데 수업 과정안을 활동 중심으로 짰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구조적인 놀이, 비구조적인 놀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구조적인 놀이는 우리가 구조적인 놀이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5점 척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비구조적인 놀이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수학습 과정안에서 평가 계획 세우라고 했는데 자유놀이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5점 척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구조적인 놀이와 비구조적인 놀이는 평가도 다르고 이 수업을 진행하는 양상도 다릅니다.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자유놀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유놀이를 도입전개 정리로 진행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와 의사소통하는 방식 이런 거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활동 수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007, 2015 누리과정에서 얘기했던 활동 수업하고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방향이 다릅니다. 유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활동 수업을 접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접에 있어서도 개정 누리과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교육적인 흐름에 따른 각 시도별 시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짧은 강의로는 해결해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선 교수가 지난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을 급히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커버해 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1년 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은 여전히 자유놀이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셨고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뿌리부터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겐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제가 자유놀이, 활동 중심 수업,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놀이 모델, 수업 모델,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교육계가 우리 유아교육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다 해서 면접 예상 문제 다 뽑아서 다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지선 교수는 가능합니다. 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이제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 풀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초중등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등, 그 다음에 중등 같이 다 제가 출제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나오는 교육을 이해하는 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어요. 대학의 학과장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아교육계에서 진행되는 일에는 학교 대표로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아교육계의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하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 바로 직전 시험이죠. 바로 직전 2차 시험에서 문제 적중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2차 시험 정말 중요한데 선생님들께서 2차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시고 아직도 과거의 틀로만 준비를 하셨다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자유놀이,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고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육과정에 충실한 면접과 수업 실현 제가 완벽하게 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2차 합격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